이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제3강으로 지역 취재 노하우 탐색 주제로 정명진 강사님의 교육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인데 지난 2회차 동안 로컬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단히 각각의 미디어 글쓰기들을 어떻게 쓸지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좀 다르다는 설명을 좀 일괄적으로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리고 지난번 장소 기록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장소 기록 이야기도 해보고 지난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메시지인데 기사를 하나 보고 갈까요? 제가 열어놨었는데 네, 우리 기사가 이렇게 충남신문에 실려있죠. 네, 이 기사를 쓴 본부장님은 부끄러워서 나가시지 않았네요. 이 기사를 매번 지금 뒤에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쓰고 계세요.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카메라로 찍기만 하신 줄 알았는데 강의를 엄청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행사 기록이었지? 네, 행사 기록인데, 지역의 행사를 기록할 때 기자들이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사를 보면 우리 또 원래는 기자신데 기사를 하시는데 쓰시고 나면 제가 살짝 한번 고쳐줘요. 네. 자, 여기에 지난번에 배웠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육하 원칙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시작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행사 기록할 때 특히 미디어 기사는 리드문. 리드문이라는 건 전체의 글을 끌고 나가는 거. 리더가 뭐죠? 리더?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디어 기사에는 특히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는 전체 글을 끌고 나가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역삼각형 이야기했죠. 가장 큰 벽돌. 그랬을 때 이 리드문 안에 이번 2회차 강의 핵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는 육하원칙을 말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로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지역의 매력을 찾아 주민들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이 문장이 없으면 기사가 아니라 보도자료일 뿐이에요. 보도자료는 그냥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그냥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는 이 기사를 통해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게 앞문단에 드러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기사 구조를 볼까요? 그렇게 리드문이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까지 있죠. 어떻게 왜는 그 다음에 드러난다 그래서 어떻게 왜. 자, 이번 교육은 미디어 활동가 시민기자 등을 대상으로 로컬 콘텐츠 제작,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회차 교육에는 기사 작성 이해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어떻게 했는지 나왔죠? 그렇죠? 자, 얘가 여기 잠깐 나옵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정명진 소장은 따옴표 열고 주민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로컬의 매력을 찾아낼 때 그 가치가 높아진다며 우리 곁에 있는 장소, 사람,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매력을 핵심 메시지로 담아야 한다. 자, 항상 제가 미디어 콘텐츠에는 앞부분에 들어갈 리드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리드문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낚시성 기사가 돼요. 네. 여러분들 가끔씩 제목 보고 관심 있네 하고 클릭했는데
이거 뭐야? 전혀 쓸데없는, 그쵸? 그리고 이 리드문은 제목과도 연결이 돼요. 자, 제목이 일상 속에서 로컬의 매력 찾기잖아요. 그냥 로컬 리터러시 2차 교육이 아니고. 두 번째 달리는 이 부제목에는 그냥 정보만 담기고, 실제 담기는 이 본제목에는 메시지가 담겨요. 네. 정보만 있는 글은 사람들이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랑 관계없으면. 근데 일상 속에서 로컬의 매력 찾기. 아, 나 요즘에 로컬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 아, 일상에서 어떻게 하지? 궁금한 사람은 이제 클릭해서 보겠죠.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단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 받쳐주는 거죠. 정명진 소장의 멘트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날 강의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계속 나오죠? 또, 뭐, 기사의 원칙과 뭐, 실제 사례를 활용해서 실습을 했다. 실무 역량을 키웠다. 참석자들은 뭐, 언론을, 네. 그리고 로컬 리서치 교육을 기획한 관계자는 기대했다. 그리고 한편, 이 교육은 4회차로 운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자, 이 행사 기사를 보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네. 요게 보여야 됩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래서 아까 로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일상을 기반으로 로컬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는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리드문이 나왔고,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서 뭐가 열렸다라고 해서 6화 원칙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 무엇을까지, 그리고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점점점 내용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요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보도문의 형식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기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는 역삼각형으로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사람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나 장소를 소개하는 탐방 기사는 역삼각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 전달하는 건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정보 다 얻었네 하면 끝까지 안 읽어도 되지만, 사람 이야기나 장소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하는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에세이도 끝까지 읽게 만들려면 스토리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삼각형이 아니라 앞에서 약간 마른 목골 모래시계 모양 정도는 돼야 돼요. 가다가 작아지다가 독자가 도망갈 때쯤 다시 관심을 높였다가 끝내야 되는 거죠. 제가 기사만 10년 동안 쓰다가, 기사는 분량이 제한적이잖아요. 인터뷰 기사도 제한적인데, 그걸 기자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역 작가들을 모아서 책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럼 인터뷰하면 신문에는 A4 용지로 10포인트로 써도 한 페이지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책에는 10페이지까지 써야 되는 거죠. 네. 사진 들어가고 하면. 그러면 독자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뭐다? 스토리텔링 시대예요. 그래서 기사들도 옛날에는 아까 제가 봤던 역삼각형 구조가 거의 98% 이상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안 읽으니까 스토리텔링형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네. 자, 그러면 행사 기록하고 정보 전달하는 역삼각형의 글은 이제 구조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강조했던 이 메시지 정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건 저거밖에 없어요. 내가 소재 찾아서, 그래서 내가 이 소재에 대해서 뭘 전달하고 싶지? 네. 기자들이 연습하는 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1년 내내 스트레이트에 쓰면 그게 있는 거고, 그게 좀 스스로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제가 여러분들 4회차 수업을 거치면 한 편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은 글감을 찾을 거예요. 글감을 찾고 구성을 짤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표현까지 해볼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해볼 건데, 각자 소재는 지난번에 하나씩 이야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선생님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오셨으면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각자의 소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글감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있는 것들을 긁어 모은다 그랬죠? 쓸데없는 거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글감을 찾은 다음에 구성 짜기는 내가 찾은 글감을 어떤 순서로 쓸 거냐를 해볼 건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잇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한 7장씩 나눠주면, 선생님 그때 쓰려고 했던 주제가 옛날에 금광에서 일했던 그 어르신 이야기, 금광에서 일했던 어르신의 사람 이야기예요. 그럼 소재는 금광에서 일했던 그 어르신 성함이 뭐죠? 비밀이에요. 이름이 안비밀이에요. 자, 안비밀 씨가 소재예요. 자,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 정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두세 번 만나서 인터뷰했으니까 엄청 많은 글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글감 다 쓸 수 없잖아요. 그걸 한 편의 글로 다 표현하기 힘들 거고, 너무 아깝다 싶으면 두세 편의 글로 쪼개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중간 제목을 주든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메시지를 정했으면 이 안비밀 할아버지의 글감 중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감 한 7개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소재 말고 글감을. 소재는 큰 글감, 여기서 말하는 글감은 작은 글감, 이 소재와 관련된. 자,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겠죠? 뭐 탄광 이야기도 있을 거고, 봉사활동 이야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한 글자씩 쓰겠죠? 자기만 알면 되니까 한 글자씩 써서 막 써놓고 순서 정하지 말고 일단은 써놓은 다음에 내가 어떤 글감부터 글을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야지 라는 나름의 구성을 짜볼 겁니다. 자, 이걸 해볼 건데, 그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로 구성 짜기가 왜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원이 10명이 됐으니까 마이크를 쓸게요. 제가 목을 계속 쓰면 아프니까. 아니, 우리 그 수강생 대표님은 대표 뽑히고 나서 갑자기 부담감이 안 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이따가 오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엄청 열정적이었는데. 자,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죠. 지난번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까지 이야기했고, 인터뷰 기사 중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넘어갔던 기사. 이제 제가 쓴 기사예요. 구성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예시로 갖고 온 이 부분은 첫 부분, 그리고 끝부분만 갖고 왔어요. 실제 글은 10페이지짜리예요. 네. A4용 10장이 아니라 책으로 10페이지짜리입니다. 이분은 당진에서 YMCA를 하시는데, 제가 취재 갔던 이유는 청소년 사랑의 밥차라는 것 때문에 갔어요. 네. 이분이 하고 있는 활동이 소재가 되겠죠? 그렇죠? 청소년 사랑의 밥차. 이 그림을 보듯이 학교 정문 앞이에요. 그리고 앞에 지역 어른들이 직접 밥차를 운영해요. 이게 2017년 써 있네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당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청소년들하고 지역의 기성세대하고 대화가 없구나. 서로 교류가 안 되는구나. 네.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역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대화하지?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가 가서 말 걸면 꼰대라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말 걸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밥을 챙겨주기로 했어요. 네.
그 고등학생들은 수업 마치면 학원 갔다가 야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편의점에서 먹는 걸 보고 아, 지역 어른들이 밥을 챙겨주자. 밥 차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자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행사 기록과 정보 전달은 단도직입적으로 막 이렇게 핵심 주제를 전달하지만 스토리텔링을 하는 인터뷰나 탐방은 은근히 주제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첫 문장입니다. 공깃밥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냉기가 가시지 않는 작은 사무실은 전열기구를 켜면 전기가 떨어진다고 했다. 빠른 말투를 노트북에 받아치는 손가락도 둔해졌다. 당진 YMCA 사무총장은 2015년 겨울 추운 사무실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먹일 밥 한 공기를 생각했다. 이게 첫 문단이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약간 분위기만 담는 거죠. 은근히.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 취재를 갔는데 추운 날인데 전열기구를 하나도 안 켜놓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약해가지고 전열기 좀 꽂으면 전기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제가 그 AI가 없어가지고 요즘 녹음하면 AI가 다 풀어주지만 그때 다 제가 받아쳤거든요. 노트북으로. 손가락이 진짜 얼얼할 정도로. 그 분위기 추운 사무실에서 따뜻한 밥 한 공기 이런 것처럼 약간의 그 주제와 관련된 첫 문단을 씁니다. 제가 지난번 그 목요일 수업하고 나서 첫 문단 도입부 한번 써보라 그랬죠. 자기가 쓴 걸 오늘 조금 더 고쳐서 괜찮습니다. 자, 인터뷰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의 말이 뚝 끊겼다. 저녁 밥차를 열면 찾아오는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다. 뜬금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30년 가까이 시민단체의 몸담은 활동가의 가슴은 냉철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자, 어쩔 수 없이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는 뒤로 미뤘다. 당진 지역에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자, 앞부분에 보면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렇죠? 왜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왜 이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가 뭔지 말 안 하고 다시 이 사랑의 밥차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세월호 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돈을 모아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의 밥차 이야기를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첫 페이지에 아까 요 내용. 그러면 2, 3페이지, 한 8, 9페이지까지는 다른 내용 썼다가 마지막에 자, 중년 활동가의 눈시울을 적신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또 말을 잊지 못한다. 눈물을 참느라 굳게 담은 입속에 이야기가 궁금했다. 하지만 사연 깊은 이야기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 자세한 사정을 물으면 상처를 건드릴까봐 폐지 줍는 형제들에게 밥만 챙겨준다고 했다. 폐지를 줍다가 밥을 먹으러 옵니다. 폐지가 쌓인 작은 수레를 끌고 와요. 말도 별로 없어요. 학교를 마치면 중학생 동생이랑 고등학생인 형이 폐지를 줍나 봐요. 어떨 때는 저녁 밥차가 일찍 끝나서 못 먹고 가는 날도 있어요. 자원봉사하는 선생님들도 그 형제들 나누면 걱정하고 기다리고 밥 먹는 것만 봐도 짠하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밥차 운영을 끝내고 정리하는데 그 아이들이 왔어요. 밥은 남아 있었지만 추우니까 전등 불빛 아래서 밥을 차려주긴 했는데 또 말을 잊지 못한다. 그는 지역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 밥차를 시작했지만 정말 없어서 못 먹는 학생들을 먹일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모가 아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해준 밥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기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인 기억을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커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먼저 주고 먼저 나가서야죠.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자, 이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보면 요 따옴표 있죠? 이건 그분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의 핵심적인 글감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한 내용만 이렇게 적어도 그냥 약간 울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인터뷰 기사 쓸 때는 그 사람이 직접 한 말, 이 따옴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필자가 정리하는 글은 그 따옴표 사이를 이어줄 뿐이에요. 인간극장 보시죠. 가끔씩. 인간극장 보면 현장음들이 막 나오죠? 그건 따옴표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직접 했던 말이고, 그 사이사이에 나레이션처럼 글 쓰는 사람이 그걸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인터뷰 기사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 뭐죠? 클로바노트. 얘가 녹음하면 딱 누르면 교수님 했던 말을 쭉 그대로, 조금 고쳐야 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교수님들은. 그리고 요즘에 스타트업, 젊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업체들,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회의할 때도 회의록 작성한다고 누가 막 치지 않아요. 녹음해가지고 막 풀지도 않아요. 얘가 녹음 누르면 목소리를 인식해서 부장님이 이야기했는지 팀장이 이야기했는지까지 정리해서 딱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AI가 요약해서 정리도 해주고, 인터뷰 기사 쓸 때는 꼭 필요합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그러면 녹취록이 있겠죠? 녹취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하나의 또 파일이 있겠죠? 그럼 저는 창을 2개를 띄워놔요.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아, 이건 정말 내가 손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다.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줄 때 더 독자들한테 와닿겠다 하는 건 표시를 해놔요. 그걸 따옴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터뷰 기사의 절반이에요. 근데 뭐 인터뷰 기사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모두 자기가 쭉 풀었을 수도 있겠죠. 풀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따옴표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종갓집 며느리인데 환갑 62세네요. 62세에 여기 충남 도립대 자책양악학과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인터뷰를 봤어요. 여기 보면 한옥의 풍채만 봐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기와에 낀 이끼가 오래된 세월을 증명한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시아버지는 성균관대를 다녔다. 시아버지 형제들이 모두 대학을 나왔다. 작은 시할아버지는 연세대 배운 집안이었다. 이곳 작은 종갓집의 첫째 며느리다.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못 가고 종갓집에 시집을 왔다가 계속 뒷바라지만 하다가 늦은 나이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닌다. 자, 대학생 새내기가 된 이 씨의 얼굴은 밝았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밝은 얼굴이 아니었다. 종갓집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겨를은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혈침증을 앓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자꾸 굳어갔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삶에 의욕이 없었어요. 우울증 증세도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 밤늦게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요 이야기에서도 요 따옴표를 요것처럼 필자가 정리해버리면 하나도 맛이 안 나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삶에 의욕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이 따옴표 안에 담겨야지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따옴표로 담을 것들을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도 이분이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요약한 거죠.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필자가 정리하는 부분, 따옴표로 따서 붙이는 부분. 이건 정말 기자들이 들어야 될 수업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제가 구성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자, 이 청소년 밥차 그 기사를 이게 충남도에서 뭐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남도 어디에 실렸겠죠. 그래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이민간
아주머니한테서 메일이 와가지고 이 기사 잘 읽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당진 YMCA에 후원을 하고 싶다. 시카고에서 애를 키우는데 고1이다, 자기 아들이. 근데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후원을 하고 싶다, 이 사랑의 법차에. 글쓰기, 로컬 컨텐츠든 뭐든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글 쓰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한테 잘 전달돼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거든요. 네. 자, 글을 그랬을 때 제가 이 사랑의 밥차에서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를 앞에 꺼내놓고 앞에 다 이야기해버렸어. 시작할 때. 여기 보면은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뒤로 미뤘잖아요. 뒤로 안 미루고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의 밥차 이야기 해버렸어요. 1페이지에.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가서 그냥 끝냈어요. 과연 그 시카고에 있는 어머니가 책장을 덮자마자 후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이게 구성의 힘이에요.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뺐기 때문에 딱 읽고 나서 이 활동의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구나. 나도 뭔가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게 구성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독자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독자가 어떻게 하면 중간에 도망가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구성을 짜는 거고, 이건 글쓰기뿐만 아니에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어머니들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시나? 아무튼 16부작, 요즘에 10부작도 많고 12부작도 많은데, 네. 드라마 1회에서 핵심 장면이 다 나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겠어. 그럼 누가 16회까지 보나요? 막 끌고 가잖아요, 끝까지. 막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뭐 숨은 자식이 있다가 막 이렇게 아침 드라마 보면 이게 다 구성의 힘이고, 영화도, 안 그러면 영화관은 그래도 요즘에는 돈 내고 왔으니 끝까지 보지만 넷플릭스 보세요. 앞에 5분 보다가 도망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도입부가 독자에서 독자들이 도망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하죠. 그럼 도입부가 매력적이어야 되고 도입부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구성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 오늘 이것까지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데, 자, 인터뷰는 이 정도만 하고 또 장소 이야기를, 장소 기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기록. 탐방. 로컬 콘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소 기록이기도 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기록이에요. 장소 기록은 또 많이 하니까. 사람 기록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로컬 콘텐츠로 좋은 건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장소와 사람 이야기 같이 나올 때. 우리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님. 네. 지하상가라는 장소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장소와 사람이 만나는 게 어찌 보면 로컬 콘텐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기록 다음에 장소 기록을 넣은 겁니다. 이 탐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듣고 했던 것들을 글로 쓰겠죠? 네. 자, 그래서 탐방을 옛날에 집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 학생 때 하는 거고, 글 쓰는 사람들은 기자가 하는 건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기 위해서 인물이나 장소를 찾아가는 걸 탐방이라고 합니다. 자, 탐방 취재를 할 때 어떻게 할지. 탐방은 장소,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천안에도 도농복합도시니까 농촌이 있잖아요. 어떤 농촌 마을을 소개한다고 쳐요. 그렇죠. 농촌 마을을 소개할 때, 또는 빈 공간을 뭐죠? 대표님? 단체 이름이? 네.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단체 탐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지하상가로 가서 이분들을 만나서 취재해야 되겠죠? 탐방 취재뿐만 아니라 모든 취재가 마찬가지긴 한데 제일 처음에는 탐방할 단체나 마을 또는 장소를 선정하겠죠? 어디를 할지. 그게 소재 찾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취재를 가지 않습니다. 항상 취재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사전 정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전 정보 조사가 어찌 보면 이 컨텐츠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고 아는 만큼 쓸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저 그런 정보만 얻게 돼요. 이미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탐방한다면 먼저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겠죠? 네.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게 뭔지를 막 찾아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천안 씨랑 같이 협업하시나요? 네. 그럼 천안 씨 담당자한테 미리 전화해 볼 거예요. 어떤 여기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뭐 어떻게 해서 사전 정보를 얻어요? 그걸 하는 이유가 취재를 하는 건 기존의 기사나 글로 정리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전 정보라는 건 이미 발굴된 이야기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없는 게 뭐지? 그걸 취재하러 가는 거죠. 이미 다 있는데 취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전 정보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취재 계획을 짭니다. 취재 계획을, 취재도 안 갔어요. 계획을 왜 짜냐면 먼저 내가 사전 정보 조사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요. 정리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 궁금한 걸 취재하러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정리하면서 내가 현장에 가서 이거 확인해야지 라고 하는 현장에서 뭘 취재할지, 이거 정리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을을 가든 어디 뭐 단체를 가든 거기서 취재를 하고 열심히 한 2시간 대표님이나 마을 이장님하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깊게 하고 돌아와요. 나 이번에 취재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딱 글 쓰려고 하면 그때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무조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사전 정보를 조사를 충분히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사전 정보에 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물어볼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하고 초고를 작성하다 보면 그때 그거 물어볼 걸, 그게 생기거든요. 그럼 전화를 해서라도 보완 취재를 하고 글을 씁니다. 이게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는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탐방할 장소나 단체의 특징을 잡아서 그 특징이 메시지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글감은 요걸 해볼까요? 대략 그 글감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 뭡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겠죠? 그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제가 말했던 아까 포스트잇에 뭘 쓰냐면 그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 그리고 탐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활동 및 공간 스케치예요. 천안에 금광이 남아있나요? 아직도? 그래요? 가봤어요? 캐지는 않는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폐쇄돼 있어. 폐쇄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네. 시간 되시면. 그분하고 직접 가시면 네. 같이 가면 좋긴 한데. 인터뷰 방법 중에 고언론 인터뷰? 동행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인터뷰하면 되게 그 사람이 묻고 답하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익숙한 주제와 관련된 곳을 직접 가서 같이 걸으면서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억이 막 생생하게 솟아나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도 글감이 엄청 많아져요.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또 그것도 할 건데, 아무튼 장소 탐방, 장소 기록은 제일 중요한 게 공간 스케치예요. 저는 매주 항상 여기서 강의할 때
운전해서 와가지고 지하상가를 안 지나갔는데 이번엔 딱 기차 시간이 맞아서 천원역에 내려가서 항상 기차 타고 오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햇볕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자마자 저는 지하상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안타까워요. 빈 점포. 너무 시원한데 왜 사람들 안 지나다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홍성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쉬는 날. 점포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만 있어요. 2일 하고 이번 달은 2일 하고 10. 네. 네. 제가 홍성 사람이지만 오늘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휴무일이 6월 2일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자, 아무튼 그렇게 빈 공간, 사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뭐 스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채우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이 빈칸 채우는 사람들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죠. 아무튼 공간 스케치 중요합니다. 대표자 인터뷰해야 되겠죠? 저희 뒤에 대표님 계시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인터뷰하고. 근데 항상 실수하는 게 가서 대표자만 인터뷰해요. 근데 이 로컬 콘텐츠는 특히나 왜냐면 신문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만 담아왔잖아요. 근데 로컬 콘텐츠는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야지 새로워져요. 아마도 빈칸 채우는 사람들이 기사에 신문,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대표님 목소리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대표자가 있으면 참가자 인터뷰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마을에 가잖아요. 아니면 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마을에서 풍물패 동아리였어요. 마을 주민들이 취재할 때 제일 뭐 이장님 인터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제일 나이 많은 90대 참가자 그리고 초등학생 참가자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봐야 돼요. 대표님 말고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도 빈칸 채우는 사람들 팀원이시죠? 네, 이렇게 물어서 왜 하는지 대표님이 했던 말이 진짜인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빈칸 채우는 사람들의 활동의 의미, 특징을 잡아내겠죠. 이게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정보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폐지 줍는 형제 같은 에피소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빈칸 채우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 중에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든 장소를 탐방하든 단체를 탐방하든 중요한 건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가 이 핵심 메시지에 연결되면 좋겠죠. 여러 에피소드 들어보고 저도 그때 그 사랑의 밥차 취재도 마찬가지로 그분한테 아주 많은 에피소드를 들었겠죠. 그 중에서 밥차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게 그 밥차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에피소드가 폐지 줍는 형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단체가 빈칸 채우는 사람들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뭔가요? 묻는 겁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청년 창업 유치를 해서 네. 도시 본인도 창업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따로 하고 있긴 한데 여러 청년 창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상가의 빈칸을 창업 청년들로 채우는 네. 그 컨텐츠의 힘은 이런 거거든요. 전국에 청년 창업 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천안에 있는 지하상가에 내가 그 공간을 빌려서 창업을 해야 될까? 청년들이 몰려와야 될 거고 그러려면 컨텐츠를 통해서 모을 수밖에 없어요.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서울에 컨텐츠 컨퍼런스를 갔어요. 1박 2일에 1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주로 뭐 카카오뱅크,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를 설명하고 해외에서도 오고 네, 그래서 들으러 갔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그런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한 2년쯤 지나면 홍성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미리 알면 2년 정도 미리 알잖아요. 그럼 빨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 천안은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자, 거기서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컨텐츠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이 싸고 좋아요 하면서 광고를 찍죠. 물건 만든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죠. 이게 전통적인 마케팅이에요. 컨텐츠 마케팅은 물건 서비스 안 만들어요. 컨텐츠부터 만들어요. 컨텐츠부터 만들어서 독자들을 모아요. 독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독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뭐지 하고 그때 제품을 만들어요. 아주 유명한 예가 미국에는 마당도 넓잖아요. 전원주택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수영장 관리하고 설치하는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영장 관리하는 노하우를 계속 블로그에다가 막 올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리고 하다가 밝히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블로그 독자가 수십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독자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독자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컨텐츠로 사람을 모은다가 첫 번째고, 모은 사람을 토대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니즈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때 개발한다. 또는 이게 섞일 수도 있어요. 파일럿으로 작은 걸 해보고, 파일럿이라는 게 시범 상품, 시범 서비스를 해보고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실제 상품들을 반영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야기 왜 했지?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아무튼 콘텐츠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로컬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르게 보면 그냥 천안에 뭐가 유명하지 생각해서 호두과자, 오늘 호두과자 분 안 오셨네. 호두과자는 없다. 그치, 그걸 궁금했는데 호두과자나 유관순, 그렇죠? 네, 독립기념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컨텐츠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꾸준히 금강 캐는 아저씨, 할아버지 이야기, 청년들 이야기, 동네 이야기, 크리스마스 기적 궁금한데 요양원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기록하다 보면 천안만의 뭔가를 좋아하는, 이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에 맞게 컨텐츠 상품화를, 관광 상품화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했던 것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했던 것만 계속 하는 건 이미 언론사나 뭐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일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행사 기록, 사람 기록, 장소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풍성하게 하는 3가지 방법. 여러분들 항상 과제나 뭐 어디에 할 때 A4 용지 2장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폰트 키우시죠. 자간 늘리고 줄간격 키우고. 그러지 않아도 글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스케치하는 걸 연습해 볼 겁니다. 스케치. 보통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안 하고, 스케치는 되게 귀찮은 일이라서 안 하게 되는데, 스케치를 하는 것. 두 번째는 대화책. 스케치 안에 시장에 갔으면 시장의 모습들이 있겠죠? 그쵸?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걸 그림 그리듯이 쓰는데, 그것만 쓰면 단조로워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순천 아랫장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지금 머릿속에 영감이 막 떠오르시나 봐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거 쓰시면 됩니다. 따옴표로 에피소드 상황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인용인데, 인용은 잘 안 써요.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전에 읽었던 또는 다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인용하면 글이 더 깊어지거든요. 자기 혼자 쓰는 것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해볼 겁니다. 기사에는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면 졸리잖아요. 그냥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아까 물어봤어요. 현장 기사, 행사 기록 기사는 그러면 스토리텔링 못 하나요? 물어오셨는데, 현장 기사는 현장감만 제대로 담으면 돼요. 다비식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장감이에요. 사람들은 잘 겪어보지 못할 다비식을 그 영상이나 글을 봤는데 막 눈에 그려지게 쓰는 거. 수필이나 에세이, 자기 경험들 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는 보여주는 건 시각이잖아요. 시각, 눈. 시각뿐만 아니라 냄새, 맛, 촉감까지 느끼게, 글을 읽으면서 느끼게. 순천 아랫장에서 먹었던, 어린 시절에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붕어빵. 붕어빵이라는 단어 세 글자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 붕어빵을 먹을 때의 온도, 날이 추웠는지, 그런데 김이 모락모락 났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지, 안고는 머리에 있었는지, 꼬리에 있었는지, 까지 세세하게 쓰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제 붕어빵에 대한 촉감까지, 미각까지 느껴지잖아요. 자, 이 스케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을 잘해야 돼요. 취재 갔을 때,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느꼈던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랑 자기 촉감까지 떠올려 보는 거죠. 음악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리겠죠? 소리를 묘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인지,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그날의 분위기는 어떻게 다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얘가 예로 필요한 글이 있었는데 안 갖고 왔네. 자, 요거만 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행사기사에서 그냥 이날 뭐 섭다리 밟기를 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축제기사인데 축제에서 섭다리 밟기를 스케치한 거예요. 삽교천에 나뭇가지로 만든 섭다리가 놓였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으로 앞장서고 주민들이 뒤를 이어 다리를 건넌다. 섭다리가 출렁인다. 아이들은 냇가로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지만 처음 보는 섭다리가 신기하다는 표정이다. 처음으로 열린 섭다리 축제에서 100년 전 삽교천을 가로질렀던 섭다리가 그대로 재현됐다. 밑에 문장은 설명이고 위에는 스케치예요. 보이잖아요. 그려지면. 글을 읽고 장면이 떠오르면 스케치.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설명이에요. 독자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상상하게 만드는 게 스케치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제발 있어라. 안 갖고 왔네요. 진짜 좋은 에세이 스케치가 있는데 여러분 에세이를 안 할까봐. 그러면은 다른 스케치를 보겠습니다. 그냥 결국 이거 해야 되겠다. 설명하고 스케치가 뭐가 다른지. 마을을 이제 탐방하라 그랬더니만 대학생이 가서 이렇게 써왔어요. 삼은 1위는 직산역 근처에 있는 많은 마을 중에 한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렸고, 직산역과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동 인구가 많다. 새 아파트도 많다. 배와 포도를 재배한다. 이게 다 설명이에요. 그쵸? 하나도 안 그려지잖아요. 요걸 이제 스케치 해보라 그랬어요. 고층 아파트와 산업단지 속에 농촌 마을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에 내렸을 때 마치 고속도로에 남겨진 듯 어리둥절했다. 흔히 마을 입구에서 볼 수 있는 표지석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도로를 건넜다.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자 완만한 경사와 함께 마을을 찾았다. 마을 쪽을 바라보면 정겨운 시골 풍경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고층 빌딩이 절비한 도시가 눈에 들어온다. 이 천안은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을 보면은 농촌인데 뒤돌아보면은 이제 도시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있게. 배와 포도를 재배하는 가수원과 모내기를 위해 물을 한가득 품은 논이 햇볕을 받아 반짝였다. 누군가 농길가에 심어놓은 꽃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저수지가 펼쳐지고 마을을 가로질러 아파트와 교회를 연결해주는 올레길로 이어진다. 넓은 논과 밭 사이에 주말 농장도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았다. 도심 속의 힐링 공간 3원 1위는 삭막한 빌딩 사이에 숨어있는 보물 같았다.
이 아까 앞에 기사를 똑같이 그 친구가 스케치 하라 그래서 쓴 거거든요. 스케치 하다 보니까 아, 이 마을이 아파트와 산업단지 속에 묻혀있는 약간 보물처럼 보물 같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찾은 이유는 자세하게 쓰다 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찾게 돼요. 그냥 뭉텅뭉텅이로 설명하기보다는. 자, 스케치를 했고, 스케치라면 이제는 대화체, 스케치 아시겠죠? 그 봉태일 감독 아시죠? 봉준호 감독, 기생충 감독. 기생충 감독의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태일이에요. 디테일이 강하다고. 디테일하게 쓸수록 사람들이 와닿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쓰면 지루하거든요. 근데 내가 쓸 소재 중에 아, 요거 하나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야지 하면 강약 중간약이 돼서 독자가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7개 찾은 거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연습해 볼 거예요, 스케치를. 하는데 대화하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아, 제가 좋은 차 이런 거 읽으니까 대화할 때는 지루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 되게 좋으시죠? 목소리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주십시오. 네. 대화를 활용한 상황 묘사. 우리는 이미 멋진 놀이터의 신비로운 녹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가 마려 견딜 수가 없었다. 데이비 형, 집에 데려다줘. 빨리 응가해야 된단 말이야. 데이비 형은 막무가내 였다. 숲속에서 해결해. 나를 집까지 데려가려면 적어도 반 시간은 걸릴 텐데 어린 동생의 응가 때문에 이렇게 신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생각만으로도 기가 막혔다. 그건 안 돼. 닦지도 못하잖아. 그러자 데이비가 말했다. 못하긴 왜 못해? 나뭇잎으로 닦으면 돼. 카우보이나 인디언도 그렇게 한다고. 어차피 그때쯤에는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너무 늦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카우보이처럼 똥을 눈다는 것도 꽤 매력적인 일이었다. 제가 너무 잘 시켰네요. 박수 한번. 네. 선생님 구연 동화 막 이런 거 하세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 목소리에 답이 빠져가지고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들으니까 어떠세요? 상황이 그려지죠? 상황이 그려지는 건 스케치예요. 일단 상황을 묘사했어요. 근데 실감 나는 건 뭐죠? 이 두 사람, 데이브 형과 자기의 대화, 나누는 대화가 따옴표로 있으니까 눈앞에 상황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저 장면을 하나 넣으면 글이 확 살아나요. 장면과 스케치를 같이. 선생님 이미 지금 글쓰기에 빠져서 이미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겪었던 상황. 선생님도 그냥 이걸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아까 무슨 하늘을 만났던 그곳이 이름 뭐였죠? 천상대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누군가 같이 갔을 때 상황. 그리고 이 금광 캐는 분의 이야기를 그냥 따옴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저렇게 묘사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내가 묘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때부터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자, 선생님은 뭘 쓸 수 있을까요? 스케치? 경동에 긴장감 도는 어떤 장면들. 뭐가 있나요? 신상이 모기로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좋습니다. 거기에 뭔가 멘트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스케치를 하다가. 선생님도 행사인데 행사장에 개관식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였나요?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시상을 받아온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 부분 스케치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뭐 여기는 스케치는 다 정해졌고, 네. 선생님이 스케치 한다면 어떤 게 있죠? 직접 겪었던 거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천안에서 그냥 지원 청년들을 위해 지원 사업 하는 곳 가서 그 현장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선생님, 스케치나 상황묘사 할 거?
성인들하고 좀 대화 나누는 거. 회장이랑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묘사와 스케치를 직접 자기 손으로 안 해보면 대부분 집에 가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쓰다 마셨는데 처음부터 글쓰기를 하지 말고 한 요 정도만. 첫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맞죠? 아니에요. 여기 와서 처음 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잘 가르쳐서. 그 다음 문장이 천안역 지하상가는 죽었다. 그러면서 스케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스케치 다음에 따옴표에서 다들 오 했어요. 연 60만원 그렇게 싸? 이러면서. 그렇게. 그걸 상황으로 보여주니까. 그냥 설명,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황으로 보여주니까 전달력이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 다음 분들은 지금 발표 못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 스케치의 힘은, 다른 설명이나 주장이나 논리로 전달하지 못하는 걸 집중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경험한 일, 더 그렇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일을 설명해버리면 그 매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타인의 경험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터뷰 같은 거, 타인의 경험도 스케치할 만큼 세세하게 취재해서 드러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 글도 지하상가 글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뒤에도 계속 스케치하고 있으면 읽는 사람이 지루해지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해 나가면 됩니다. 좋네요. 이렇게 글 써서 또 서로 공유하니까 좋죠? 그러면 치킨 먹으면서 할 이야기도 많아질 거예요. 서로 어떤 글을 썼는지 궁금하니까. 오늘 표현하기까지 했죠. 그렇죠? 구성을 짰어요. 그러면 포스트잇이 여러 개가 있죠. 그때 모든 걸 설명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잇 내 글감 중에 이 글감은 스케치하는 게 좋겠다. 이 글감은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 글감은 정보 전달하는 게 좋겠다. 이 글감은 따옴표를 쳐서 멘트로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지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오늘 포스트잇 구성 짠 대로 하나하나 글로 표현하면 이게 끝나죠? 그러면 초고가 만들어져요. 초고. 마지막 남은 게 재고와 태고예요. 요걸 이번 주 목요일로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초고를 쓰셔야겠죠? 네. 이번에 썼던 그 포스트잇 된 거를 나름의 한 편의 글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태고할지를 저랑 배우고 마지막에 좀 고쳐가지고 마지막 수업에는 좀 완성된 글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저한테 미리 주셔도 제가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모레 목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쏘시면 네, 봐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 될까요? 고맙습니다.